자, 두 번째 편지 한번 볼까요? 당신은 high school teacher, 고등학교 선생이고요. 당신의 학생 중에 한 명이 이제 막 졸업을 했는데 그 학교로부터 아주 좋은 성적, excellent marks, M-A-R-K-E, mark는 점수의 뜻을 가지기도 합니다. 점수. 그래서 좋은 점수,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일자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그래서 그 학생에게 그녀가 바로 대학교를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설득하는 편지를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편지 내용에서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될 것이 고등학교 다닐 때에 어떤 식의 그녀의 고등학교 성적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내가 어떤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왜 대학교 교육이 좋은 것인지 설명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를 가지 않고 그 대신에 일을 찾는 것이 지혜롭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자, task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task achievements라고 하죠. 해라고 하는 것 반드시 성취를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 중에 하나라도 빼먹으면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시문, 그렇죠? 문제의 지시문들, background information을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 지시문의 task, 임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판단한 뒤에 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볼까요? 제일 먼저 beginning 뭐로 시작합니까? 누구누구에게. 이 경우는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 공식적이고 형식적인 formal letter가 아니고 알고 있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당연히 dear sir or madam 이렇게 쓰면 안 될 것이고요. to whom it may concern도 맞지 않습니다. 관계자에게 이렇게 쓸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이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을 불러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dear Sarah가 돼야 되겠죠. Dear Sarah, Sarah에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뒤에 반드시 카마를 찍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Dear Sarah, comma. to 어떨까요? to. 우리 누구누구에게 편지 겉봉투에서나 쓰는 것이 to예요. 누구누구에게 할 때 dear 써야 되겠죠. 이메일에서 hi John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죠.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점수를 따야 되는 그런 시험에 letter를 쓰고 있습니다. 격식을 갖추는 것이 좋겠죠. hi가 나오면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큰 실수가 hi 뒤에 카마를 찍어 놓는 거예요. hi, John 뭐 이렇게 해서 카마를 중간에 hi 뒤에다 찍어 놨는데 "왜 이렇게 찍으셨어요?" 물어보면은 그냥 약간 그냥 hi 내버려 두려고 하니까 좀 찝찝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hi 뒤에 찍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hi John 뒤에 찍어야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오케이. 스스로 dear 누구누구에게는 스스로 하나의 beginning이라는 단락입니다. 반드시 한 줄 띄워서 써야 되겠죠. 줄 바꿈합니다. 오케이. 한 줄 띄우고요. 그렇다면 그 뒤에는 이제 introduction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전 강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introduction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두 가지 사항. 공식적인 편지, 모르는 사람에게 쓸 것 같으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혀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아는 사람에게 쓴다면 생뚱맞게 "저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쓰는 것 이상하죠. 그때는 뭘 해야 됩니까? 인사. 그렇죠? 상황에 맞는 그때그때 situation에 맞는 적절한 덕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너 잘 지내고 있니? How are you?" 같은 직접적인 인사보다는 좀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인사가 좋습니다. 그래서 I wonder if 구문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I wonder if가 되면 뭐뭐인지 아닌지 궁금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이 잘 지내고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I wonder if you are doing fine. 뭐 이런 표현들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학생이 졸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덕담을 해야 되겠죠. "축하한다. 졸업을 다시 한번 더 축하한다." 선생님이고 그쵸? 학생이니까 당연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축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Congratulations again on your graduation." 됐네요. "Congratulations again on." congratulations 뒤에는 항상 on이라는 전사 쓴다는 점 꼭 기억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당신의 졸업을 다시 한번 더 축하한다." I'm very pleased and impressed with how far you've come over the last few years. I'm very pleased. 나는 정말 기분이 좋고, impressed 그리고 인상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다. How far you've come. 이때 how far 할 때 far는 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나 부사가 되겠지만 거리상 먼이 아니고요. 정도상 먼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즉 정도상 먼이라는 것은 정도상 더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이런 비교급을 강조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more beautiful, 더 아름다운 이렇게 됐는데 훨씬 더 아름답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그때 뭘 씁니까? 그때는 비교급 강조어구를 넣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중에서 far가 있습니다. far more beautiful. far more expensive, 훨씬 더 비싼 할 때 far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far라는 이 그 부사가 정도상 더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how far you've come, 당신이 얼마나 많은 더 많이 성취를 해 왔는지 over the last few years, 지난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자 그것을 생각했을 때 나는 기분이 좋고 and impressed, 깊은 좋은 인상을 받는다 이렇게 됐네요. Alright, so I was impressed with how far you've come in such a short time.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그만큼 성취할 수 있었다는 것에 저는 인상을 아주 좋은 인상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덕담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글 쓴 목적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I'm writing to advise you. 너에게 advise, 뭔가 자 도움 말을 좀 주고자 이 글을 쓴다는 것이죠. advice가 충고, 조언 이런 뜻이지만은 너무 강하게 충고, 조언 그러면 한국말 어감에서 봤을 때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더 나은 사람이 못한 사람에게 준다는 어떤 그 어감이 좀 강하게 충고나 조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사 advise라든지 명사 advice 같은 경우는 영어에서 주는 어감은 그런 어감이 아니고 사실상은 도움말이라고 하는 부드러운 어떤 그런 표현입니다. So I'm writing to advise you. 당신에게 도움말을 주고자 이 글을 씁니다. That your hard work and your diligence is a great match for university life.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hard work, 열심히 일을 하는 것. work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일하다도 work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다도 work가 됩니다. 영어에서는 이 work 하면은 대상이 누군지를 잘 봐야 될 거예요. 직장인, 일을 하는 사람 할 때는 일하다의 의미가 되겠지만 학생의 입장에서 work는 공부하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을 영어로 a hard working student라고 합니다. 어디에도 누구도 a hard studying student는 안 써요. a very hard working student. 음흠. 학교 가는 아이한테 너 공부 열심히 해 이렇게 이야기할 때 study hard라는 표현보다는 사실상은 work hard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영어다운 표현 방식이죠. So your hard work, 너의 아주 열심히 한 그 공부죠. hard work와 your diligence, 너의 근면함은 is a great match for university life. 대학 생활에 훌륭한 매치가 될 것이다. 적합할 것이다. your hard work A고, your diligence B고, A and B는 복수 아닙니까? 복수니까 R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 말도 맞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영어에서는 one plus one and one이 two가 될 때도 있지만 one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단일 개념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gin and tonic이라는 칵테일이 있습니다. gin 마시고 tonic water 마시지 않잖아요. 두 개를 섞어서 마십니다. Jack Daniel and Coke이라는 칵테일이 있죠. Right? Jack Daniels and Coke. 이건 칵테일이기 때문에 두 개를 섞어서 하나의 음료로 만든 겁니다. 하나의 alcoholic beverage. Ham and cheese는 하나의 음식이죠. 하나의 메뉴입니다. Ham and cheese. Right? 두 개를 섞어서 하나의 음식이 된 것이죠. bow 하면은 활이죠, 활. and arrow가 되면은 화살입니다. 활과 화살이 하나의 무기가 되면은 이건 또 단일 개념이 되는 것이죠. 오케이. 단일 개념. slow and steady. slow 천천히. 그리고 and steady 꾸준히 하는 것. 천천히 한번 했다가 꾸준히 한번 하고 이거 아니잖아요. 천천히 꾸준히 두 개가 나란히 가는 겁니다. 단일 개념이죠. 이런 단일 개념은 단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hard work 열심히 공부했고 그다음에 근면함 이것이 두 개가 하나가 되면서 단일 개념이 됐기 때문에 is a great match처럼 is 단수 처리한 것이죠. 오케이. 자, 글쓴 목적까지 다 쓴 introduction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뭘 써야 될까요? body를 써야 되겠죠. body는 이전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죠. body의 시작은 항상 상황 설명, 그 편지 글에 맞는 상황 설명을 쭉 시간 순서대로 듣는 사람이 이 글을 읽는 사람이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을 아주 선명하게 그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쓰는 것이 아주 잘 쓰는 body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I hear that you are planning on finding a job right out of school. Right out of school 되었죠. 학교를 나오자마자 out of school 나오자마자 즉시 right 즉시 finding a job 일자리를 찾을 계획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듣고 있다. I hear that you are planning on plan on 또 한 번 나왔죠. 이전 우리가 let 쓰는 방법에 관한 아주 중요한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그때도 나왔었죠. plan on returning. I don't plan on returning. 나는 다시 돌아갈 생각이 없다. 할 때 표현 썼었죠. 또 다시 한번 반복됐습니다. plan on.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나오자마자 finding a job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나는 듣고 있다. 들은 거 과거인데 왜 I hear 쓰죠? 비록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생생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현재 시제 처리해서 듣고 있다 이렇게 처리합니다.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넌다. 비록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죠. 하지만 뭔가 다큐멘터리에서 이렇게 생생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현재로 쓰죠. 그런 기법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And 그리고 although I do see the value in getting work experience early on. 자, 비록 나는 I do see the value 그 가치를 인지하고 가치를 알고 있지만 이때 see 하면 보다의 뜻도 있지만 그 가치를 보다 즉 그 가치를 알다 인지하다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do는 뭡니까? see라는 단어가 지금 일반 동사인데 일반 동사를 대신하는 동사가 do인데요. 일반적으로 일반 동사의 대동사 do는 언제 나옵니까? 의문문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부정문을 만들 때 do가 나오죠. 그런데 이거 여기서는 의문문도 아니고 부정문도 아니에요. 쓸데없이 한 번 더 썼습니다. 아무 기능상의 목적도 없이 한 번 더 쓸 때는 무엇 때문이죠? 강조입니다. 강조. 오케이. 나는 정말로 어떤 그 가치를 인지하고 있기는 하다. 어떤 가치죠? In getting work experience early on. 이른 시기에 early on 한 단어죠. 이른 시기에 work experience, 일의 경험을 가지는 것이 줄 수 있는 그 점에 있어서의 가치를 정말로 나도 인지하고 있지만 I would strongly recommend 그냥 I strongly recommend하고 I would strongly recommend 어떤 어감의 차이가 있을까요? 나는 그냥 강력하게 권유한다면 I strongly recommend지만 이때 would는 주어의 의지나 뜻을 강조할 때 씁니다. 즉 뭐뭐 하고자 한다라는 그 의지를 나타낼 때 I would. So I would strongly recommend that you consider university. 나는 당신이 university 대학교를 고려하기를 강력하게 recommend 권유하고자 한다. 그런 마음, 그런 의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나는 말한다 그냥 I say 쓸 수도 있지만 I would say 저는 이렇게 말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쓰는 어법하고 똑같아요. You consider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권유라든지 제안이라든지 명령이라든지 요구라든지 그런 의미의 동사가 앞에 recommend처럼 나오면 그 뒤에 주어 플러스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인데요. 이때 should는 언제든지 생략 가능합니다. 생략했을 때 그 뒤에는 동사 원형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 동사 원형 씁니다. So I would strongly recommend that you should consider지만 이때 should 생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You are a bright and determined student. 당신은 밝고 determined, 소신 있는. 그렇죠? determined 결정하다의 뜻이죠. determined는 형용사로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소신이 있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있는, 이랬다 저랬다, 우유부단하지 않은. 자, 그런 소신 있는 determined student. And going to university will refine those attributes. 그리고 대학교를 가는 것이 그러한 attributes. A의 액센트가 있습니다. attribute가 되면 동사예요. 발음이 attribute가 되면은 동사가 됩니다. 어디에 기인하다. 근데 이게 A의 제일 첫 몸에 액센트가 있으면 명사가 되면서 특징, 특질, 성격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가게 되는 것이 going to university 하는 것이 those attributes 당신이 가진 그러한 자질들 즉 bright하고 determine한 그러한 자질들을 refine 더 정제해 줄 것이다. refine, fine 하면은 미세하게 가공하다의 뜻이 있어요.
fine 하면 좋은의 뜻도 있지만은 우리 분말 가루 같은 것을 아주 곱게 갈았다 할 때 fine powder 하거든요. fine 아주 미세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튜닝을 하죠. 소리 같은 것들, 뭐 저항값 이런 것들 튜닝할 때 보면은 아주 미세하게 튜닝할 때 fine tuning이라고 합니다. 좋은 튜닝이 아니고 미세 조정이에요. fine tuning. alright. 그래서 아주 미세하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걸 re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죠? 정제하다. 뭔가 불순물을 걸러내면서 아주 좋게 만든 걸 refine이라고 하죠. refined rice wine. 정제된 rice wine이죠. 쌀로 만든 와인. 그 청주 같은 것들. refine이라고 하죠. 오케이, 그래서 will refine those attributes. 그러한 자질들을 더 정제시켜 줄 것이다. refine those attributes. The repetition, right? The repetition, 반복은 will refine your speaking skills. 당신의 speaking skills, 말하는 skill, 기술을 refine, 정제해 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Going to post-secondary school, post-secondary school. Going to the post-secondary school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school 같은 경우는 본래의 목적을 나타낼 때는 무관사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다 하면은 공부하러 갈 때는 go to school, 짜장면 배달 가면 go to the school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본래의 목적일 때는 the가 나오지 않고 본래의 목적이 아닐 때는 the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post-secondary school에 진학하는 것이죠. 공부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post-secondary school, secondary school을 졸업한 후에 가는 학교니까 대학교죠. 대학교에 가는 것은 will allow you to explore new phases of academia. 당신으로 하여금 뭐뭐 하는 것을 허락할 것이다. 당신이 뭐뭐 하도록 만들 것이다. 영어에서 이 O 형식, 누구누구가 뭐뭐 하도록 시킨다, 만든다 뭐 이렇게 할 때 O 형식인데요. 영어의 O 형식은 예술입니다. 이 O 형식을 잘 쓸 수 있어야 돼요. 주어 동사 that저를 쓰는 이 삼형식의 구문보다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의 구성이 훨씬 더 brief하고 매력적이거든요. 이런 표현에 있어서 항상 원어민들이 선택하는 것은 make 목적어 원형 부정사 아니면 allow 허락하다죠. enable right 가능케 하다죠. allow 혹은 enable 목적어 to 부정사 이 세 가지 make, allow, enable 이 세 가지가 각각 다른 뜻이잖아요. make 만들다, allow 허락하다, enable 가능케 하다. 그런데도 사실상은 paraphrase 이거 한번 썼으면 이걸 쓸 수 있고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을 정도로 영어에서 흔히 교체해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들입니다. 근데 반드시 가져야 되겠죠. allow 나온다면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당신이 explore 해보도록 허락할 것이다. 즉 그렇게 하도록 만들 것이다 라고 해석해 주면 되겠네요. 탐험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뭘 탐험해 볼 수 있죠? New facets of academia 됐네요. 재밌는 표현이죠. 하지만 외워야 될 표현입니다. facet 하면 면이에요. face가 얼굴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t 하나 붙였을 뿐입니다. 면. 투영되어지는 면, 보여지는 양상 다 facet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면을 탐험해 볼 수 있도록 만들까요? academia. academia면 주로 대학교에서 이야기하는 대학교에서 느낄 수 있는 학구적 분위기. 학구적인 그런 상황 분위기를 academia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구적인 면을 영어로 한 단어처럼 쓸 수 있어야 되겠죠. 학구적인 면 뭡니까? facets of academia. 를 한번 탐험해 볼 수 있도록 너에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다음 you will be able to discover 당신은 discover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What you are truly passionate about. 당신이 무엇에 관하여서 진정으로 passionate 열정적인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you are passionate about 하면 당신은 뭐뭐에 대하여서 열정적이다 이거 아닙니까? 뭐뭐에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I am passionate about 그 뒤에 그 대상을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무엇에 당신은 열정을 느끼고 있는지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and will be able to get career guidance through all of the classes you take. 당신이 수강하는 you take 과정을 수강하다, 뭐 수업을 듣다 때 take a class, take courses 이런 표현 쓰죠. 그래서 당신이 수강하는 그 모든 classes 수업을 통하여서 앞으로 you will be
able to get career guidance. 앞으로 미래의 직업에 대한 지침, guidance, right? 안내, 지침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끝내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끝내고 메스말로 들어가서 조금 더 쓰고 해서 150자를 채우는 것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외우시라고 그 뒤에 조금 더 제가 넣었습니다. Aside from academics, 학과적인 것을 차치하고라도 떠나서라도 you will make lifelong friends in your university years. 당신의 대학교에 다니는 그 기간 동안에 lifelong friends 되었죠. 평생 갈 수 있는 친구를 사귈 수 있을 것이다. lifelong 되었죠. 평생 가는. Right? lifelong friends. 외우셔야 되겠네요. That you wouldn't have the chance to meet otherwise. 이 otherwise가 문미에 들어갔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이라는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즉 만약 대학교에 지나가지 않는다면은 you wouldn't have the chance to meet. 당신은 아마도 만날 기회가 없을 그런 평생토록 갈 수 있는 친구를 대학생활 동안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런 학과적인 것을 떠나서 이제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이런 조언 괜찮습니다. I think you would have a great time. 멋진 시간을 가질 것이며 and would learn a lot.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I don't think that working right away can provide you with these same experiences. 바로 그냥 working 일을 시작하는 것은 너에게 이것과 같은 경험을 provide 제공해 줄 것이라고는 I don't think 생각하지 않습니다. think의 부정은 영어에서는 think 자체를 부정하는 형식을 영어에서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I don't think he is honest. 나는 그가 정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사용하지 I think he is not honest. 이렇게 영어에서는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가 정직하지 않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결과적으로는 같은 말이지만 영어에서는 I don't think. think라는 동사가 나오면은 think 자신을 부정하는 형태로 훨씬 더 선호하는 것이 영어입니다. 그래서 I don't think that working right away 이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냥 일을 시작하는 것이 당신에게 이러한 같은 경험을 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And 그래서 I want to strongly suggest 나는 강력하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That you consider 이때 you와 consider 사이에 뭐가 생략됐죠? 아까 recommend에서 말씀드렸죠. should 언제든지 생략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You should consider looking into some universities or colleges in the area.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university나 혹은 colleges를 한번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Look into universities라는 표현마저도 사실상은 외우지 않으면 쓸 수 없는 표현이에요. 학생들이 이제 12학년이 되면은 어떤 학교를 가야 될지 조사하고 찾아보죠. 그럴 때 그 조사하고 찾아보다 할 때 다른 동사를 쓰지 않습니다. Look into예요. Look into universities. I am looking into universities, but it is really hard to decide. 대학교를 찾고 있는데 it is really hard to decide. 결정하기가 it is really hard. 정말 어렵다. 뭐 이런 표현들 흔히들 12학년 학생들한테 들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Look into. 오케이, 그래서 body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뭘 써야 되죠? Closing. 맺은말 써야 되겠습니다. I wish you the best of luck. I wish you the best of luck. 되었네요. 행운이 깃들기를 바란다. 또 외워서 쓰는 것이 만들어 쓰는 거 아니죠? luck 뭐뭐였는데 그런 순간 이미 벌써 그 사람 각오 없습니다. 쓰려면은 입에다 외워놓으셔야 되겠죠. 이때 wish는 사형식 동사입니다. 즉 수요 동사가 되는 것이죠.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기원하다. 사형식 수요 동사. give하고 똑같은 형식이죠. 그래서 I wish you 간접 목적어 너에게 the best of luck. the best가 되겠죠. 왜? 최상급이니까 the 들어갑니다. the best of luck. I wish you the best of luck. I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너를 곧 만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엔딩 진행하는 누구로부터 되었네요. Regards, Miss Smith가 되었네요. 그렇죠? Regards. 자, 선생이고 학생이지만 격식을 차리는 것이 아니고 친한 사이니까 regards를 썼습니다. 오케이. 중요한 표현들 많았죠?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가겠습니다.